안녕하세요. 주소연입니다. 오늘은 7월 16일 월요일.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. 일요일날 어저께 제가 오늘 저희 학원 그 중간평가가 그 학생들한테 오픈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서 막 이제 애들 평가 자료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러는데 더워가지고 어저께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을 꼈다 껐다가 또 추워지면 끄고 또 그러면 또 덥고 답답하고 불쾌지수 굉장히 높고 아마 학생들 너희들도 힘들 거야. 공부할 때 힘들지 않아? 가뜩이나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날씨까지도 더 더우니까 힘든데 조금만 힘내서 한번 해보자. 이번 주에 다 방학이지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43화 그 여름방학 때 영어를 어떻게 보충하나요? 제목을 내가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 달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달 수가 없었어. 이 제목만 딱 듣고도 아마 클릭하고서 곧바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토요일날 지금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었어. 수업이 끝난 상황에서. 그래서 학생 그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이가 어머니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방학 동안에 뭔가 보충을 시키고 싶다. 그래서 어떤 걸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?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. 그 학생이 지금 저희 학원 그 성적 평가는 800점대였어요. 그러면 잘하지도 않고 아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딱 중간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중간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안타까우신 거예요. 한 900점이나 좀 1000점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학생들마다 그 그릇이 다 다르다고. 근데 부모님들은 항상 최대치를 원하는 거 저 100번 이해합니다.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최대치를 원하니까 부모님들은 저보다 더 하시겠죠. 그런데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학생은 본인의 어떤 상황에서 그게 최대치였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거기다 영어를 또 보충시키고 이러면 우리 학원 공부마저 싫어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상담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. 어찌됐건 방학 동안에 뭔가를 갖다 보충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지금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목이 조금 잠기네요. 죄송합니다. 첫 번째 영어를 갖다가 꼭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요. 영어 영문법을 하세요. 아마 설명회 때 영어 문법책은 학원에서 나가는 거 말고 한 권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십시오 하고 부원장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.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제 부원장이 꼭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설명회를 해요. 그런데 문법을 갖다 보충하고 싶으실 때에는 학생이 카운트면 카운트보다 좀 쉬운 배러 문법, 학생이 듀크면 듀크보다 한 단계 아래 카운트 문법, GD면 듀크나 카운트 문법, 약간 한 단계 아래 문법을 갖다가 보충하세요. 그리고 그 문법은 혼자서 보충하기 힘들어요. 혼자서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평상시에도 공부를 자기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했겠죠.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원 그 문법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과외를 붙이시거나 인터넷 강의를 생각하실 겁니다. 그런데 과외는 문법이 어느 정도가 되면 한두 달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 토익 이상, 탭스 이상 이럴 때는 한두 달 빡세게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것도 조금 힘들지만 그런데 그랜드 듀크 지금 그 밑으로 그 이하의 그 클래스에서는 한두 달 공부했다고 문법이 정리되지가 않아요. 한두 달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추천드리는 거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인데 좀 쉬운 거, 현재 배우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거. 왜냐? 어머님들이나 학생은 현재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갖다 하려고 해요. 그러면 학원에서도 힘들죠? 그 다음에
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힘들죠? 안 하려고 해요. 아마 일주일 정도 딱 하고 이제 그만 스탑일 겁니다.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딱 방학이 딱 되면 이제 대학교 때 그 뭐죠? 뭐 시내에 있는 뭐 종로나 이런 데 학원 딱 등록하고 한 일주일 다니고 안 다니셨잖아요. 똑같아요, 애들.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쉬운 거, 그거를 좀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쉬워서 공부할 때 이거 좀 쉽네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, 특별하게 그거는 부모님이나 또 학생들이 원하는 인터넷 강의, 재미나게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이가 그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, 강의 교재가 있잖아요. 그 교재의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매일 꼭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돼요. 그 부분을 확인 안 하면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백지를 내주고, 자, 오늘 너가 1시간 동안에 들었던 내용을 이 백지에다 쭉 한번 써봐 이러는데,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. 1시간 들은 내용을 백지에다 쓸 정도의 아이라면 그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. 저도 그렇게 못 씁니다. 생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 나왔던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저라면, 제가 만약 아이가 있어서 제 아이한테 방학 동안에 뭔가 보충을 시키고 싶다면 저는 영어는 안 할 것 같아요. 영어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만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힘들고.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나라 말, 즉 문학서적을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어요. 왜?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, 영어가 듀크를 지나서 GD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 GD, 토익, 탭스, 특히 수능하면 아이들이 영어 독해는 너무 잘해요. 술술술술 다 하는데, 문제,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고르시오. 다음 글과 글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 부사를 고르시오. 다음 이 글에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? 유추하는 문제, 이런 걸 틀려요. 독해를 다 해놓고.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주제, 유추하는 문제, 연결 그 고리의 어떤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는 우리나라 국어 실력이거든요. 국어를 잘하려면 학교에 있는 국어 교과서를 달달달하고 문제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. 가장 좋은 거는, 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필수 독서, 중학교 필수 독서 몇 권, 고등학교 필수 독서, 그런 걸 읽는 게 가장 좋은데, 애들이 또 그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요. 전 솔직히 만화책이라도, 요새 만화책은 그 대사가, 글이 정말 잘 쓰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만화라도 만화책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애들이 그 만화책조차도 잘 안 읽습니다. 지금 시끄러운 게 지금 에어컨 물소리, 내려가는 물소리예요. 죄송합니다. 만화책조차도 잘 안 읽고, 그러니까 만화책조차도 안 읽고 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제발 학생들한테 좀 책을 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, 애들 스스로가 책을 안 읽으면요,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,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언어적 실력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 간단하게 별로 돈 많이 들지 않은 그런 독서 클럽 같은 게 있어요. 어머님 인터넷 찾아보면. 그러면서 일주일에 책을 한 2권 정도 읽고 독후감도 2개 정도 쓰고, 그런 어떤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싸지 않은 범위, 한 10만 원대 안팎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. 그래서 학생이 책을 반드시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세요. 독후감이 가장 중요해요.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.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학생이 독후감을 썼으면 첨삭이 좀 됐을 텐데, 반드시 어머님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독후감 어떻게 썼니? 하고 확인해 보세요. 그냥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. 이해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부모님이 확인을 한 학생과 그냥 내버려둔 학생은 그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반드시 그 독서 클럽에 보내서 독후감을 썼을 때는 독후감도 부모님이 매번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. 제가 간절히 바라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, 제가 40화에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이유가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보다는, 학생들이 그걸 좀 보고서 느꼈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, 학생들이 만약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는 부모님들이 그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뭔가 학생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해요.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책을 100권을 딱 사주고, 자, 100권을 사줬다, 읽어라. 그런데 학생은 학생 보고 읽으라고 하고
부모님은 아예 관심을 안 두거나 바깥에서 거실에서 크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버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시니까 저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막 또 게임을 하시고 그래요.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싶을까요?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고 싶을까요? 당연히 텔레비전 보고 싶죠. 바깥에서 막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재미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부모님이 그런 걸 원하실 경우 그 시간, 한두 시간만은 꼭 부모님들도 학생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. 반드시 학생 옆에서 감독할 필요는 없지만 저 바깥에서 아이가 좀 공부하는지 공부 안 하는지 좀 지켜보셨으면. 그게 제 바람이에요. 예민한 학생들 있잖아. 공부 잘하는 예민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요. 시험 공부하거나 뭔가 공부할 때 부엌에서 밖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소리까지 막 신경질 내는 학생이 있대요. 엄마! 아빠! 조용히 밥 좀 주세요! 뭐 이러면서.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. 그것도 심한데 그거는 정말 심한 경우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텔레비전 소리 조금 줄이시고 아니면 아예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보기로 보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조금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. 가장 중요한 여름방학, 책을 많이 읽게 한다.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독서클럽에 보내서 독후감을 쓰면서 이렇게 뭔가 책을 최소한 일주일에 2권 정도 읽게 하는데 그 독후감은 반드시 부모님이 확인하는 게 좋다. 그렇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. 그리고 만약 꼭 영어를 보충해야 된다면 인터넷 영문법 강의를 듣는데 현재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난이도를 선택한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그 학부모님과 같이 얘기했던 얘기를 공유하고자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날씨 무더운데요. 건강 정말 조심하고 학생들 내일 보자. 안녕.